네, 다음은 대단원입니다.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골라라 이랬는데 이거 뭐 x값 대입했을 때 y값이 잘 나오면 되죠. 그것도 공역에 있는 값으로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4는 공역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게 공역이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얘는 f-1은 1이라는 값으로 잘 대응되고 f0은 0이라는 값으로 잘 대응되고 f1도 잘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사실 나머지 볼 것도 없네요. 답은 3번. 자, 2번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2인 두 함수가 있대요. 이때 f랑 g가 똑같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이 똑같고 모든 이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가 같다는 건 식의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은 거였죠. 그래서 f-1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6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는데 그게 2 대입한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a랑 b가 나오겠죠. 빼볼까요? 마이너스 3의 2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2고요.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가 있대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 이 녀석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 2라는 꼭지점을 갖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를 그리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3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직선이에요. 직선. 그런데 y절편이 2니까 요 점을 지난 직선인 겁니다. 됐죠? 물론 구멍이 뚫려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a-3은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만약 기울기가 음수라면 어때요? 1대1 대응 무너지죠. 만약 기울기가 0이라면 어때요? 이렇게 돼도 이 0보다 작을 땐 상수함수처럼 나타나긴 할 텐데 얘는 1대1 대응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다 1대1 대응 만족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3이라는 값이 양수여야 되고 등호조차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를 알기 때문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얘는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대응되니까 땡. 원은 애초에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이 대응되잖아요. 이게 언제 가로선을 긋고 언제 세로선을 긋는지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y값이 대응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하나의 y값에 무한개의 x값이 대응되고 있어요. 그쵸? 촘촘하게 무한개의 x값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도 함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수함수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상수함수처럼 영원히 이어지니까 1대1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음 5번을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요.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나는 이 그래프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이 x-1분의 2가 되고요. 요만큼은 약분해서 플러스 1로 남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합시다. 평행이동을 하면 y는 x-p-1분의 2가 되고요. 얘는 1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와 겹쳐진대요. 즉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플러스 1이 돼야 될 것 같고 얘가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만큼이 또 2가 돼야 되니까 q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 q는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을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은 그 점근선을 빠르게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2,
여기 0 되는 값 플러스이군요.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4, 즉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그 중심이겠죠? 그 점근선끼리의 교점이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x-2분의 마이너스 4하고 x-2하고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8일 테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9. 그죠? 그래야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요만큼이 x-2분의 마이너스 9 되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4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칸이 좁아. x축, y축하고 2와 마이너스 9라는 점에서 4, 마이너스 4 2랑 마이너스 4라는 이 지점에서 점근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요. 여기 이렇게 생겼고 y절편 정도 조사해 볼까요? x에 0 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두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4다. 맞는 말. 2사분면 안 지난다. 아니죠. 이거 기울기가 이게 y절편이 2분의 1인 걸 찾음으로써 여기 2사분면을 약간이지만 여기 약간이지만 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는 요 녀석을 평행이동하면 그릴 수 있다. 그쵸? 여기 결국 여기 마이너스 9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2와 4는 평행이동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뭐 이거였잖아. 그럼 평행이동 백날 해봤자 개형이 다르기 때문에 개형이 다르다. 그 벌어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을 볼게요. 요런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이거 그냥 해보면 돼요. F1은 F1이 아니라 F2는 여기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 제곱의 2는 뭐냐면요, F2예요. F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F3은요, F에다가 F2를 대입한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1-2분의 1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하시면 2가 나와요. 됐죠? 그러면 F4는 뭐냐면 F 하고 F 세제곱에 2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 뭐냐면 F 세제곱에 2가 나왔었기 때문에 얘가 F2와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았냐면 얘가 F4제곱과 같구나. 그럼 얘는 F5제곱과 같고 얘는 F6제곱과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시 돌고 돌아 얘는 F7과 같겠죠? F8과 같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를 주면 뭐지 겁나 어렵네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순환성이 발생해서 답이 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요 숫자들 1, 4, 7 얘네는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고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고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녀석들이에요. 그쵸? 즉 1001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1001을 3으로 나눠보면 3, 3, 9, 10, 3, 3, 9, 11, 3, 3, 9, 2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그런 값은 얘가 F의 1001과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fx가 있는데 저렇게 있대요. 일단은 점근선의 x는 마이너스 7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찾고 시작합시다. 요거랑 이거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 요게 뭘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f와 g가
역함수라는 걸 의미하죠. 왜냐면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X가 나오고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역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구나 이렇게 찾고, 그럼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걸 찾으라가 문제예요. 그럼 매번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직접 찾으실 게 아니라 F에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3이 나올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고민해 볼게요.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서 얘 이항하시면 2K 되고요. 요놈 이항하시면 24 됩니다. 따라서 K는 1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2예요. 됐죠?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에서 저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정의역을 물어봤습니다. 정의역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인 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라고 했죠. 3x는 6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치역은 지금 이 뒤에 숫자를 보면 되는데, 즉 3보다 크거나 아니면 3보다 작다일 거예요. 근데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니까 이 함수는 감소함수,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보다 작다 이거 맞습니다. 그쵸? 요 함수는 y는 요 루트 3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래요. 그럼 평행이동을 진짜로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실수에 우리는 낚이지 않죠. 그죠?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알아볼까요? 지금 얘는 x가 2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여기를 시작점으로 갖고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이제 역함수를 볼 건데, 역함수는 일단 정의역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2,3 이라는 이 점을 시작점으로 갖고, 지금 봐봐. 정의역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그리고 치역이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였잖아.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치역이 돼요. 그래서 치역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고,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제 이 함수식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x랑 y 자리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3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3y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6 이항하면 여기 이렇게 3 되겠네요. 3이 아니라 15가 되겠네요.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니까 식 똑같고요.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2라는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6이래요. 이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은 얘를 그려보면 얘는 정의역이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제 정의역이 되고요. 3이라고 이제 3만큼 평행이동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요. 그런데 2라는 포인트와 마이너스 3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 범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6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6이 나온다고 이제 판단을 했으면 이런 식 세울 수 있고요. A가 6이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A가 6이어야 이 녀석이 9가 돼가지고 3 더하기 3에서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가 6이고요. A가 6이란 걸 밝혀내는 순간 최소값은 이제 2를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 Y는 6-2 플러스 3, 즉 5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x가 2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과 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다. 치역으로 한다? 공역이 아니라? 뭐 그렇다 칩시다. 아무튼 두 함수가 있다.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은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녀석은 x-2 2x-1이니까 2x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고치고요. 플러스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x-2분의 3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게 f예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여기 2고요. 여기 2입니다. 그럼 정의역이 x가 2보다 큰 데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치역은 2보다 크고 정의역도 2보다 큰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2를 시작점으로 하는 무리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색칠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의역이 빠져 있어서 치역도 2가 빠져요. 이렇게. 아무튼 이게 바로 gx입니다. 근데 요거 구하래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로 f 인버스에 g3을 단구라는 건데 g3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3을 살포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g3이 3이 나오거든요. 얘가 3이 나오거든. 그치? 그럼 f 인버스의 3을 구해야 되는데 f 인버스의 3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k라고 둬봐. 오케이? 그러면 fk가 얼마? 3이 나오는 거야. 즉 3이 나오는 x값, 그 k값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k값 찾아봅시다. fk는 k 빼기 2에 아니야 k 빼기 2에 3하고 플러스 2까지 한 건데 요게 3이 되는 k값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k값 여러 개 안 나오고 유일해요.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k-2분의 3이 1이 되고 k가 5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G 인버스에다가 F5를 대입해 보래요. 근데 여러분 F5는 여기다 그냥 5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5 대입하면 3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거의 여기 이미 구했네요. G 인버스의 3을 구하면 되는데 G 인버스의 3을 뭐 L이라고 두고 GL이 3이다 해서 이렇게 원래 함수로 돌려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L은 L-2의 루트 씌운 건데 거기에 플러스 2까지 하는 게 3이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L-2가 1이 되면 되고 L이 3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까지.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하면 답은 8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다음 12번으로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고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랬어요.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쫄지 말고 절대값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진짜로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나누는 범위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만 수정을 해보면 ax 플러스 1, a 플러스 1 x고요. 그쵸? 선생님 왜요? 이게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x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1이 플러스 2가 생기고요. 여기는 a 마이너스 1x네요.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a 플러스 1이네요.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a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넣었을 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똑같이 a 플러스 요 점을 지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a 플러스 1x고요. 얘는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잖아? 맞아? 그러면 둘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의 기울기가 가져서 올라가는데 얘가 마이너스의 기울기 가져가서 내려가는 이 상황이면 이거는 확실히 1대1 대응이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둘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비단 얘가 음수면 음수의 기울기 가지면 얘도 음수의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그쵸? 사실 값은 상관이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인데 뭐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런 건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즉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이 동시에 플러스거나 동시에 마이너스를 만족해야 되니까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얘가 플러스이고 and 얘가 플러스이다.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을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이게 바로 둘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부등식을 커버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이거 이미 돼 있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방향이 이쪽이잖아.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두 함수 f가 있고 g가 있는데 얘가 이걸 만족한대요. 뭐 이제 두렵지 않죠. f에 g를 담근 거랑 g에 f를 담근 거랑 똑같다. 자, 그러면 요거는 4gx-3이고요. 그럼 얘는 4에 ax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3 하고 4x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 f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쵸? fx는 4x 마이너스 3이니까 a에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ax 마이너스 3b 플러스 b가 되고 얘네들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요거 여기가 3a네요. 이거랑 이게 같네요. 그쵸? 그래서 4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구나.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3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이다. 그럼 3으로 나누면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이다. a 플러스 b는 1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네요. 그럼 우리가 요 식을 열심히 풀어보니까 요런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어떡하지? 막 싶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준 힌트 다 썼는데 여기서 끝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식 하나를 더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보세요. 여기서 gx가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우리는 항상 어떤 점과
기울기를 줬을 때 y는 y-p는 a의 x-p, 그러니까 y-q는 a의 x-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식을 가만히 보면 a가 1이든 2든 3이든 5든 파이든 마이너스 뭐 7이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p, q라는 점을 항상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gx의 그래프를 요런 꼴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인데 여기서 b라는 게 1-a라고 지금 줬으니까 얘가 1-a인 거거든. 그럼 얘랑 얘를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a 값에 항상 관계없이 1,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답이 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함수 y는 x-a분의 2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잘 봐. 이거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인 그래프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뭐 수직이고요. 그쵸? 근데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이 두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래요. 그러면 유리함수가 뭐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두 직선인 y는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교점이 바로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그 점근선 두 개의 교점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저 두 녀석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x는 1 나왔죠? x가 1이면 y는 뭐 3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함수 fx는 루트 3x-5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fx와 g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거면 일단 뭐 이거 무리함수고 그리고 역함수 gx는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뭐 이렇게 교점을 찾으려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루트 없애려고 이항하는 과정에서 뭐 이항을 뭐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없애려고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제곱되니까 4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아, 좀 메롱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땐 진짜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굴 비교하라고 했죠? 누굴 비교하라고 했냐면 y는 x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언제? 단 증가함수일 때. 왜냐면 증가함수의 경우 이렇게 생겼으면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두 이차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증가함수일 때는. 감소함수일 때는 좀 달라요. 그땐 직접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와 요 녀석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증가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감소함수는 그걸 찾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빡세서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쐐기가 있고 이게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보니까 y는 x랑 교점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 만들고요. 루트 3x-5가 x-1인데 3x-5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2랑 3 나오잖아요.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럼 2랑 3이 뭐냐면 그 두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였죠. y좌표는 사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냥 2,2, 3,3이에요.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2 넣으면 2 나올 거고요. 3 넣으면 3 나올 거예요.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네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재면 되겠죠? 이거 루트 2겠죠? 왜냐면 여기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든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든 하면 루트 2라는 답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함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